광해군 때 간행된 동의보감의 사본을 비롯해 의원들이 갖고 다녔던 휴대용 의사와 인체의 경혈을 샅샅이 그려넣은 침구 동인도 등 오래된 의료기구들을 보면 그 옛날 진료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홍역이 발병했을 때는 어떤 치료가 있었을까? 마진 같은 전염병이 들면 이제 국가적으로 일단 그 당시에도 이제 의료기구라는 게 있었으니까 내의원 전이감, 뭐 해민국, 활인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해민서 같은 데서 이 백성들을 이제 치료하는 것을 전담을 하고, 활인서 같은 데서 그런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병막을 짓고 거기에 수용을 시켜서 치료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했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병을 피해 이고울 저고울을 떠돌아다녔다. 해민서나 활인서 같은 전염병 담당 기관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처는 무조건 피난을 가는 것이었다. 왕실조차도 병의 치료와 병행에 피병소를 설치해 잠시 피접을 나갔다. 홍역은 이미 1775년쯤 되면은 한 번 걸린 사람들은 안 걸린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적 얘기로 한다면 면역이 형성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또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성 안에 들어올 일이 있어도 성 안에 홍역이 유행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 안에 있어도 홍역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깊은 산 쪽으로 숨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가서 홍역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고을에 의원이 있기도 했지만 그들은 지체 높은 왕족이나 양반에게 불려갔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했다. 어떤 의원은 양반의 자제가 나을 때까지 양반의 집에 감금되기도 했다. 의원은 백성들의 차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17세기 전염병이 몰아친 조선의 모습은 하멜 표류기에도 적혀있다. 전염병에 걸린 조선 백성들은 돈이 없어서 의사 대신 장님이나 점쟁이를 찾는다. 조정은 전염병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 전염병이 심해지면 의사를 간행한 것 외에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국에 재단을 설치했다. 전염병을 역귀로 보고 역귀를 달래는 여제를 올린 것이다. 조정에서 피접을 가거나 하늘에 대한 제사로 전염병에 대응할 때 이헌길은 환자들 사이로 뛰어들어 치료하는 일을 선택했다. 유학자로서 상중의 도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살리는 길을 택한 것이다. 마진 기방을 보면 그의 치료법이 전해지고 있다. 이헌길은 홍역의 발병 과정을 열이 나는 초열기간, 진이 돋아나는 출진기간, 진이 떨어지는 수진기간으로 나누었다. 홍역은 초기 감염 후 대략 10일 정도의 그 잠복기를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에 그 혀 안쪽에 조그만 발진이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한 2,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신으로 이제 이런 발진 현상이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개개인에 따라서 이제 심한 경우는 그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다시 보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상당수는 회복을 하는데요. 일부 기관지염이라든지 또는 그 결핵 감염 등으로 인한 그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헌길이 홍역을 본 시각은 정확했다. 오늘날 홍역은 4단계로 분류된다. 이헌길은 그중 잠복기를 제외한 전국이, 발진기, 회복기를 모두 알고 있었고 그 증상에 따라 치료를 했다.
그 마진에 대한 이현길 선생의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처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현길 선생이 마진을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예.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처방은 승마 갈근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승마 갈근탕이요? 네. 승마 갈근탕은 여기서 보듯이 그 마진이 처음 발생하였을 때 몸에서 발열이 되고 몸에 진이 돋아났을 때 몸에서 있는 그 열독을 발산시키는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마 갈근탕을 씀으로써 열독을 빨리 배출시켜서 그 진이 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 이헌길의 치료는 철저한 대증 치료였다. 홍역은 감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다른 증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처방도 증세에 맞춰야 하는데 열이 나면 승마 갈근탕을 먹여 해열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홍역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서는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홍역에 걸리게 되면은 열이 나면은 해열제를 투여한다든지 또는 수분이 부족하면은 수액을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폐렴이 걸리면 폐렴 치료를 한다든지와 같은 정상에 따른 치료, 즉 대증요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헌길이 홍역을 치료할 당시 바이러스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홍역이라는 병의 정체도 천연두를 가리키는 두창과 혼돈을 일으키던 시기였다. 홍역이 크게 위력을 떨친 광해군 시절, 그 당시에도 홍역의 정확한 정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두창이든 마진이든 인류 문명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당대에도 늘 인생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병으로 인지될 정도로 흔한 병이었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이 마련되지 않았었고요. 실제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점은 뭐냐면 두창이나 다른 유사 전염병 질환과 감별 진단이 잘 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홍역에 대한 구분의 어려움은 동의보감에서도 잘 나타난다. 홍역은 동의보감에서도 천연두인 두창 및 유사 홍역 질환들과 분명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 허준이 활동하던 이제 16세기 후반 10세기 전반기로 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질병들이 중국에서부터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두창과 다른 이제 마진의 정체성에 대해서 허준도 그렇고 기타 다른 의사들도 보다 더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게 되면서 서서히 17세기 기록에서부터는 이제 홍역을 진 혹은 마진 이런 표현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두창과는 다른 질환으로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병을 피해 피난을 가고 고향을 등질 때 이헌길은 전염병 속으로 당당히 들어갔다. 그리고 정확하게 병의 진행을 파악하면서 나타나는 증세에 맞추어 진료를 펼쳤다. 바이러스의 존재도 몰랐던 시기에 오늘날과 유사한 증세별 대증요법으로 이헌길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것이다. 홍역이